1997년 7월 1일 150년 동안 영국 주권하에 있던 홍콩이 중국에게 이양되던 그날, 장점인 국가주석은 세계 5위의 금융허브 홍콩을 인수받으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일국 이체제, 바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었죠. 중국은 홍콩을 반환받기 수년 전부터 글로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홍콩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영기업과 우량기업들을 홍콩 증시에 상장시켜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책들로 홍콩의 부동산과 증권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되죠. 하지만 홍콩을 중국에게 넘기던 그 다음날 태국 바투아 폭락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의 여러 통화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외환위기의 여파가 아시아 전체를 휩쓸게 되고, 외국 자본의 처참히 무너진 국가들이 백기를 들기 시작하자 글로벌 자금들은 다음 타겟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외국 자본과 홍콩 통화국이 홍콩 달러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홍콩 달러는 당시 아시아 지역 환율을 안정시키는 기준점이었습니다. 당시 홍콩 정부는 미화 1달러를 7.8 홍콩 달러 정도로 고정하는 달러 페그제 시스템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통화당국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100% 외화 준비 자산을 기초로 시중은행들의 외환 보유 비율에 따라 통화량이 변하기 때문에 달러가 홍콩 국경 내에 많이 들어오면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와 대비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묶어놓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홍콩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중국 기업들도 홍콩에 상장을 해서 외국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통화 시스템은 통화 가치가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홍콩의 페그제는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콩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국가들의 통화들이 대부분 평가절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홍콩 달러 가치에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했고, 아시아 외환위기로 홍콩 달러가 큰 절하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달러의 페그가 되어 있어 절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본 헤지펀드들은 홍콩도 결국 다른 여타 아시아 국가들처럼 홍콩 달러에 대한 방어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홍콩에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를 이용하여 홍콩 페그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는 소문을 계속해서 흘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이 흘러가도록 유도했고, 실제로 각종 언론 매체들과 투자기관들이 홍콩 달러에 대한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외국 투기 자본들의 환율 공격 루트 시나리오는 홍콩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홍콩 증시의 선물시장에 들어가서 쇼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콩 주식이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000원이었던 주가가 만원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에 성공한 것이고, 그때 만원의 주식을 사서 결제를 해주면 주당 5,000원의 시세 차익을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를 사면서 홍콩 달러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홍콩은 홍콩 달러 가치를 지키지 못할 것이고, 통화가치 하락분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겠죠. 혹시나 홍콩 정부가 환율을 지키려 한다면 당연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성장 속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헤지펀드들은 환율이든 주식이든 어느 한쪽은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해 놓았다 생각했고, 그들에게는 완벽한 계획 같아 보였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1997년 10월부터 매일같이 홍콩 달러를 팔아치우면서 홍콩 정부를 궁지로 몰아갔지만, 홍콩 통화 당국은 즉각적으로 단기 콜 금리를 인상하며 단호하게 홍콩 달러를 방어하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머지않아 주가와 부동산 하락폭을 홍콩 당국이 버티지 못하고 홍콩 달러를 절하할 것이라 믿고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는데, 홍콩은 주가와 부동산이 박살나도 끝까지 홍콩 달러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홍콩 정부의 대규모 반격이 시작되죠. 사상 최초로
홍콩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홍콩은 고금리 상황도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하루짜리 콜 금리를 300% 인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투기를 하는 헤지펀드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콩 통화당국은 외환시장에 170억 달러를 풀어서 홍콩 달러를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주식시장 방어를 위해 홍콩의 우량주를 대량으로 매입했죠. 계속해서 항생지수가 떨어지던 상황이었는데 대규모 매입 세력이 등장하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홍콩 증시가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을 해서 주식을 숏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기 세력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선물시장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무려 23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달러를 살포하기 시작했죠. 홍콩 달러의 폭락에 베팅하고 홍콩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한 투기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단순히 방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무력화할 강력한 규제안도 도입합니다.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해서 대량 거래를 모두 보고하도록 했고 거래 수수료를 150% 인상해서 투기 비용을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를 금지해버렸습니다. 투기꾼들도 자유시장의 대표 주자였던 홍콩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이러한 시장 규제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헤지펀드들은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과 홍콩 정부는 헤지펀드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40% 이상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게 되면서 1998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홍콩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유시장에 개입을 하는 정부의 행위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 비판하기도 하고 아시아 국제금융 허브의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개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홍콩의 금융 자율성과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었죠. 물론 홍콩 정부의 시장 개입에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국제 투기 자본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홍콩이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폐기제를 포기했다면 홍콩 경제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죠. 1998년 홍콩 외환위기는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홍콩은 결국 환율을 지켜냈고 홍콩에 베팅한 투기 세력들은 대략 2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투기꾼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타겟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외환위기가 닥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은 이를 기회로 삼고 한국의 경제를 겨냥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당시 홍콩의 대처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